민호가 뒤에서 서연을 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단단한 가슴이 서연의 등에 밀착되었고 뜨겁고 묵직한 무언가가 그녀의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고 젖은 수세미가 싱크대에 툭 떨어졌습니다. 민호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더 세게 끌어당겨 서연의 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맨살은 그의 손길에 뜨겁게 반응하며 살짝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댓글로 나라 이름 남겨주세요. 서연은 자동문 앞에서 5번이나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송파동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3층 저택은 웅장하면서도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곧 낮은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서연 씨 맞으시죠? 문 열어드릴게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주인, 그리고 또다시 반복되는 불안한 시작. 5년 전 이혼 후 6번째 가정부 일자리였지만 첫날의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연관을 들어서자 하얀 대리석 바닥이 시야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구두를 벗으며 주위를 살피는 순간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호입니다. 20비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해 보였습니다. 베이지색 캐시미어 스웨터에 진한 네이비 치노 팬츠, 짧게 자른 은발이 세련되게 빛났습니다. 체격이 크고 자세가 곧았습니다. 쉬면 무스물 있고 귀를 의연 무스물 읽떠 눈길을 바닥으로 내리깔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두면제밭 다서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쉬면 편안하게 지내세요. 먼저 집 구조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란은 침착한 어조로 집안 곳곳을 설명했습니다. 1층에는 응접실, 주방, 독서실이 자리했고 2층에는 방 4개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만 민호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안내하는 동안 내내 민호는 적절한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서연이 위축될까봐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듯 했습니다. 가족분들은요? 제요. 가들은 독일에서 일하고 딸은 제주도에 삽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 보죠. 다져져. 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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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여, 주녀.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그 경계를 한 번도 넘지 않았습니다. 주방 용품은 전부 갖춰져 있고 장보기는 주 2회 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대체로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8시 반쯤 귀가합니다. 아침은 가볍게, 저녁은 집에서 먹겠습니다만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해결할 테니 부담 갖지 마세요. 정숙은 아닙니다.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민호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서연을 살피듯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가끔 목소리 톤이 높아질 때가 있는데 화낸 게 아닙니다.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잠깐 몸이 경직됐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혹시 전에 일하던 사람과 문제가 있었나? 매일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은 천천히 적응하시고 뭐든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민호는 그렇게 말한 뒤 독서실로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그렇게 말한 뒤 독서실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먼지 닦기, 세탁, 저녁 준비. 손에 익은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은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언제 폭발할까?
언제 진짜 모습을 드러낼까? 전 남편도 초반엔 다정했습니다. 결혼식 전까지만. 일원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독서실에 틀어박혀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가끔 통화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언제나 낮고 온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 번도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너를 오전 서연이 찻잔을 옮기다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도자기 조각들을 보는 순간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런 강씀 을십니다. 보니캡과 비싼 물건 망가뜨렸다고, 무능하다고 과거가 플래시백처럼 스쳐갔습니다. 전 남편은 이럴 때마다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소주 냄새를 풍기며 다가와 뺨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해. 쓸모없는 것. 서연 씨. 민호의 음성에 서연은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본능적인 방어였습니다. 양팔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연과 넉넉한 거리를 두고 멈춰섰습니다. 3미터쯤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꼭 변상하겠습니다. 다치지 않으셨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거기 계세요. 유리 조각에 베일 수 있으니까요. 민호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천천히 파편을 모았습니다. 서연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지켜봤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고함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직접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합니다. 자난이 아닙니다. 많이 아닙니다. 잣돌은 좀 더 멀리서 말을 걸겠습니다. 잣돌 편하신 점 있으시면 꼭 말씀하세요. 자난이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화를 안 내는 거지? 왜 자기 잘못처럼 사과하는 거지? 잣돌 잔영 민호는 식탁에 앉아 서연이 준비한 식사를 했습니다. 자난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슬쩍 그를 훔쳐봤습니다. 민호는 홀로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자난이 그저 창밖 어둠을 응시하며 젓가락을 놀릴 뿐이었습니다. 혼자 하는 식사, 혼자 보내는 밤, 넓은 저택이지만 덩그러니 빈 공간. 그 순간 서연은 알아차렸습니다. 이 큰 집에서 그 역시 혼자라는 것을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4년째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서연은 민호를 살폈습니다. 아니, 살핀다기보다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른 걸까? 아니면 지금만 위선을 떠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출근 전 오늘 날씨가 좀 춥네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라고 건네는 말도 퇴근, 수가,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하는 인사도 모두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었습니다. 이 어느 날 밤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네, 제가 허브티를 즐기는 편이라서요. 힐집, 저잔이 좀 허전하고 아는 규미겠당 듀밍아. 헬치고 제돈 대심이다 출제. 고용주와 가정부가 함께 차를 마신다? 선을 넘는 행동 아닐까? 하지만 민호의 표정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더스미료 키이십니다. 미로가 직접 차를 우려냈습니다. 캐모마일 향이 거실 전체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서연은 소파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로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충분한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차를 홀짝이며 두 사람은 창밖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대화는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서연 씨, 여기서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터이기도 하지만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시는 공간이니까요. 언난 일업이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실수로 불편하게 해드리면 주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저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배려해주는 사람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좁은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조심해야 해. 착각하면 안 돼. 저 사람은 그냥 고용주일 뿐이야. 친절은 예의일 뿐이고,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따스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연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또다시 믿었다가 배신당할까봐,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민호의 집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민호라는 사람 자체도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는 진짜로 혼자였습니다. 아침마다 혼자 현관문을 나서고 밤마다 혼자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대신 독서실에서 일만 했습니다. 가끔 자녀가 전화하면 응,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라고 짧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감추는데 익숙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식탁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넥타이를 제대로 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삐뚤어졌습니다. 사장님, 도와드릴까요? 민호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넥타이를 잡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민호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과거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전 남편도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술 냄새가 났고 갑자기 폭력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서연 씨 떨고 계십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네만이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괜찮습니다. 민호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신분한 간격을 두고 말했습니다. 신분한 간격을 두고 말했습니다. 신분한 간격을 두고 말했습니다. 신분한 간격은 응은이오. 무리하지 마세요. 신분한 간격은 낸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신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신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신분은 저녁 돌아온 민호의 넥타이는 여전히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신분은 다음 날부터 민호인 넥타이 없이 셔츠만 입고 출근했습니다. 서연은 그 작은 배려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신분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분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분의 불편을 감수하게 가나둔 것이구를. 서연은 2층에서 청소를 하다가 천둥 소리에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런 매임의 겸수군이 가봤습니다. 이적은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천둥 치던 날 전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그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 죄서연 씨. 죄서요. 민호가 급히 올라왔습니다. 재택근무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떨고 있는 서연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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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란에 배아 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남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죄서요. 민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일정 거리를 두고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재성이 씨입니다. 안전합니다. 아무도 서연 씨를 해치지 않습니다. 재성이 씨입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저를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천천히 함께 숨 쉽시다. 민호가 호흡을 유도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음성을 따라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점차 진정이 됐습니다. 심장 박동도 느려졌습니다. 물 가져올게요. 움직이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집에 민호가 내려가 따뜻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리를 두고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정서언니, 간사언니. 집에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천둥 소리는 멀어졌습니다. 서연의 떨림도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좀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일하시는데 방해가 됐네요. 이사암니, 집에 짐인데 키워놓네요. 야. 제게 키우는 미로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아내가 투병할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사모님께서요. 천둥만 치면 식은 땀을 흘리며 떨었습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였죠. 저는 그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곁에 있어 주라고 하더군요. 질신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맞는 거였다는 걸,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걸. 저세연 씨,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면 말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저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이었습니다. 존탁에 민호 씨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저 가정부인데 전사 가정부 이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편하게 지냅시다. 그날 이후 서연은 민호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고용주가 아닌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일주일 후 서연이 독감에 걸렸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몸이 으슬으슬 추웠지만 참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모지러워서 주저앉았습니다. 저연 씨, 민호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조금 춥기만 해요. 조금 춥기만 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서연의 이마에 손등을 대었습니다. 아는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열이 많이 납니다. 오늘은 쉬세요. 저녁 준비를 제가 시켜 먹으면 됩니다. 어서 방에 가서 쉬세요. 정숙은 어이사랄시. 이려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 아픈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미란이 겸온 이렇게 질라해서 교일 선녀는 결국 게스트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지만 열이 오르고 몸이 떨렸습니다. 혼자 아플 때의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연 씨 들어가도 될까요? 네 말씀이니터. 민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쟁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릭과 약, 그리고 물. 제가 죽을 끓였는데 맛은 보장 못합니다. 유튜브 보고 만들었거든요. 점숙은 그립이다보. 점숙은 그립이더저라. 원희범만은 할 겁니다. 서연은 벌떡 일어나려다가 어지러워서 다시 누웠습니다. 이러니 마세요. 제가 떠드리겠습니다. 미란이 이러니 마세에서 의시에. 미란이 이러니 마세에서 의시에. 미란이 이러니 마세에서 의시에. 미란이 이러니 마세에서 의시에. 정숙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미란이 이러니 마세에서
오이시. 정숙은 끔찍한 이도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전현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전혀 툰심에서 오이시 본다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고 이렇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혀 왜요? 맛이 없습니까? 어머니 이러니 이런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이었습니다. 머머니 이러니 이런 일이었습니다. 머머니 이러니 이런 일이었습니다. 점숙은 끔찍한 이도 정숙은 나요. 죽을 다 먹고 약을 먹은 후 서연은 다시 누웠습니다. 민호가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가는 좀 나아질 겁니다. 민호 씨, 노민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저도 리리의 미련이 피처지 규도빛은 이적이 저도주의 그누나물이 미란이 의식품물이 푹 쉬세요. 서연 씨. 미로는 자연히 다쳤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정말 다르다. 정말 다르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전의 마음이 조금씩 녹고 있다는 것을,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민호의 따뜻함에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연을 더욱 두렵게 했습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시 배신당할까봐. 전에 민호는 달랐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서연이 민호의 집에서 일한 지 그 석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서연은 집안일을 하며 느낀 소소한 일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정원에 동백꽃이 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벌써 겨울이네요. 서연 씨 오신 지가 벌써 석 달이나 됐습니다. 민호가 따뜻한 시선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일하고 집에 오고 자고 반복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혼하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해졌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의 공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민호의 집 게스트룸에서 잤습니다. 폭설이 내려 집에 가기 어려워 민호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이 처에며서, 미란이 처에며게, 미란이 처에며게, 미란이 처에며게. 내간 정숙은 그 집 후 누웠습니다. 깨끗하고 포근한 침대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는 게 낯설어서인지 아니면 민호가 가까이 있어서 새벽 2시쯤 서연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전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저 왔습니다. 서연이 인사했지만 대답 대신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밥이 왜 이 모양이야? 서연은 맞았습니다. 얼굴에, 배에, 도망치려 했지만 머리카락을 잡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이런 눈이. 쥐판이요. 쥐팔. 엄마는 왜 도망 안 가요? 쥐판이요. 쥐팔. 쥐팔. 당시 중학생이었던 딸이 방문을 열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따에 너 그를 지게 해요. 이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잇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언저리여 두 손비가 바어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점을 다시 잘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독서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악몽의 잔상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 술 냄새, 주먹의 감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런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다니, 서연 씨. 이런 크로지가 겁작 놀라 돌아보니 민호가 독서실 문을 열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잠이 안 와서요. 진짜 둔간하지. 왜 이렇게 짠이 굳어졌습니다. 매일매일이 가다고 왜 이러니 매일이기에서 무산하니 가변 보소리가 털십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론누구짜리 매일하니 매일에서 우리 이렇게짜리에서 우리 이렇게짜리에서 우리 이렇게짜리 주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이여 미이로 따라 독서실로 들어갔습니다. 미론누구 전기포트로 물을 끓여 캐모마일 차를 우렸습니다. 이토 마니 카이제 이토 마니 카이제 우리 이렇게짜리 카이제 주메여 친자들지 도일기짜리 터니리여 친자들지 터니리여 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민호의 눈빛이 너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민호의 먹이리기에서 은의 용지 팔렸드자니 은은 정수를 잃을지 은은 정수를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끼어들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술 마시고 화내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고 저는 맞았습니다. 18년 동안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맞았습니다. 제가 엄마인데 딸을 보호해야 하는데 저는 그저 맞고만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도망 안 갔냐고요? 무서웠습니다. 도망치면 더 심하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 때문이었습니다. 이혼하면 딸이 힘들어질까봐, 아빠 없이 자라면 상처받을까봐 당연한 선택입니다. 엄마로서. 근데 딸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말하더군요. 엄마 이혼하세요. 저 때문에 참지 마세요. 차라리 아빠 없는 게 나아요. 서연은 흐느꼈습니다. 그대서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딸이 용기를 준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사람이 무섭습니다. 술 냄새만 맡아도 온몸이 떨립니다. 큰 소리만 들어도 움찔합니다. 강연합니다. 문지렁이 강연 마르먼저너데이 문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련이 이론이기에 간이벽에 18년을 버티고 딸을 지키고 그리고 마침내 빠져나오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약합니다. 아직도 악몽을 꾸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고 지금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강한 건지 아십니까? 서연 씨는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서연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정이 아닌 진짜 존경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들어줘서요. 오래기에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줘서요. 저한테 보이고 싶지 않다고,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고 이러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바보였습니다. 아내가 아파도 회사 일이 더 중요했죠.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나중에 병원 가겠다고 그렇게 미루다가 이런니어 테이블 어디에 미련이 이실어지 감수집니다. 그남 불의가 어리 당신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오. 혼자는 너무 무서워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에도 회사에 있었습니다. 회의 중이었죠. 전화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늦었습니다. 아내는 혼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란이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곁에 없을 때 얼마나 외로운지, 미란이 문잉 그대는 일이여. 이제 있었습니다. 곁에.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받는다는 느낌, 이해받는다는 느낌, 이해받는다는 느낌. 고맙습니다. 정말해요. 문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독서실은 따뜻했습니다. 민호 씨 의사들. 주온 민호 씨한테 의지해도 될까요? 민호 씨한테 의지해도 될까요? 민호 씨에도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서연은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고용주와 가정부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저녁마다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꿈 이야기, 부대여 나이 들어온 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마음이 민호를 향해 조금씩 기울고 있다는 것을. 부대여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시, 다시 사랑한다는 것이,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이. 그댄 안전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이었습니다. 예시, 며칠 후 서연이 높은 선반에서 물건을 내리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민원이었습니다. 예시, 며칠 후 진간이 바닥에 도전이 쪽의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액이 테이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렇게 저그 서연이 찢었습니다. 2cm도 안 되는 거리, 저연인 민원이 동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을 향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서연이 재빨리 민호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레무시반마에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미란이 이적에 우자리 이란이 이전자를 조심한데. 서연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러면 안 돼. 선을 넘으면 안 돼. 서연은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품에 안겼을 때의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술채미, 뭐 하는 거야? 고용주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쇼, 쇼, 쇼.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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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이런 빛, 미소, 쇼, 미소, 미소. 이런 빛, 미소. 모든 게 좋았습니다. 민호 씨는 건축사무소 대표, 교양 있고 멋진 사람이야.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 규서연은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독서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천나 62세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죄서리게 정수리 경사르히 고생이에 희기예요. 그녀가 만든 밥을 먹으면 따뜻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전 내가 고백하면 부담스러워할 거야. 고용주가 이런 감정을 드러내면 그녀는 떠날 거야. 미론 턴고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낼 것인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시선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호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도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일기 예의의식을 강서리에서 그래도요. 민호가 뒤에서 서연을 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단단한 가슴이 서연의 등에 밀착되었고 뜨겁고 묵직한 무언가가 그녀의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고 젖은 수세미가 싱크대에 툭 떨어졌습니다. 서연 씨, 마녀, 천도요. 에이메이. 마녀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원여 메이도 브리센이 미에치가 흔들렸습니다. 이치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미로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더 세게 끌어당겨 서연의 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원여 미살은 그의 손길에 뜨겁게 반응하며 살짝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민호는 서연의 목덜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뜨거운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서연 씨, 저를 봐주세요. 질간 민호의 손이 점점 대담해져 그녀의 허리를 타고 내려가 서연의 가장 민감한 부위를 스치듯 건드렸습니다. 민호 씨, 그만하세요.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혼녀의 트라우마 가득한 여자입니다. 민호 씨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민호니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서연 씨가 좋습니다. 한 사람으로서요. 민호 씨그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2세에 처음으로 다시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담에와 떠나고 14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서연 씨를 만나고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8년 동안 맞고 살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들을 때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민호가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려다가 멈췄습니다. 허락 없이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연 씨, 저는 절대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평생 걸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전 남편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다릅니다. 이러니 규현이 이기적에 미기적의 장아dim을 가전이 이러니 이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서연이 주방을 빠져나갔습니다. 2층 게스트룸으로 올라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호는 주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서연의 두려움을, 상처를, 내 미연이 미암 기승 집어낸제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그리워하며 사랑은 시작됐지만 두려움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호를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평소처럼 7시 반에 내려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서연 씨. 좋은 아침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앉아서 먹었습니다. 서연 씨, 어제 일 부담 드렸다면 사과하겠습니다. 민호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건 알아주세요.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고 출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습니다. 저녁에 차를 마시는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서연은 일찍 퇴근했고 민호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호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서연은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미련이가 이를 시반에 미련이가 잠적에 짐계 애성가이 제 행동과 고백이 부담이었다는 걸 압니다. 죄송합니다. 민원 씨 잘못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옥의 정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론 육은도이 충계모니꺼 충계모니 이론지 편하게 충계모니가 잠깁니다. 아내가 떠났을 때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초근하다고 그대 서연 씨를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기대됩니다. 서연 씨를 볼 수 있으니까 퇴근길이 즐겁습니다. 서연 씨가 있는 집으로 가니까 저녁 식사가 행복합니다. 서연 씨가 만든 밥이니까 그만하세요. 제발 이게 제 진심입니다. 서연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얼마나 망가진 사람인지 미란이 미쳤습니다. 정열위원이 뒷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번이 이란의 밭을 치그 덧적으로 삐자다지그 돈적으로 뒤자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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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접으로 이런인고 말했습니다. 왜 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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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이 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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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고 따뜻하고 하지만 저는 망가진 사람입니다. 민호 씨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호가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저연 씨는 망가진 게 아닙니다. 살아남은 겁니다. 18년을 견디고 용기 내서 빠져나오고 지금 여기서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하지만 개어 매일의 원한 전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서연 씨를 원합니다. 성이 우린한 배에 저었습니다. 전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현 가정부입니다. 이혼녀의 학력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민호 씨는 건축사무소 대표, 돈도 있고 의식하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민호 씨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사랑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미란의 미러씨, 이런 로든 미런더요. 슌즈니 시반이요. 슌즈니 시바 기다리 왔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슌즈니 20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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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돌아오세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정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민호는 정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용기 내서 고백했는데 떠나보냈습니다. 가슴이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내 감정만 생각했나? 서연은 택시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플까?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거야. 민호 씨를 위해서. 하지만 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민호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 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이렇게 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서연은 다른 가정부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민호 생각만 났습니다. 신부임아, 민호는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없는 집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14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호의 딸 지혜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와 있어. 오지혜요. 결혼은 하지 않고 일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질식 덤벅었어. 아빠가요. 가정부 아줌마는요. 순간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질식 그분 그만뒀어. 잊을 집은 내이 미련이요. 지혜는 아버지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빠 딸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요. 메이 미련이 민호는 한숨을 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예. 내가 그분한테 고백했어. 사랑한다고. 안면 일은요. 어머니, 주위에 고렇게 말하니. 조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미란의 고생고, 우리 이미 긴지, 이전 거요. 정숙의 지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숙의 지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집 머미에게 목이더니, 이 집 머미에게, 어떻게 알아요? 몇 개월 본 게 다인데, 충분히 알 수 있어. 짐커네, 미러게, 미란이 이루팬 점시. 준말 씨면 재심이 있는 사람이야. 착하고, 따뜻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해줘. 엄마 돌아가시고 외로우셔서 착각하시는 거예요. 벌절이요. 마이엘이 이런 고르 투리지역 그리고 무엇보다 체면이 있죠. 아빠는 최민호 대표입니다. 죄여 어머니 이런 고런 고증계 균형머리여. 왜이러 전다드 미로미프도 운이요.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언서 미러 잠다드 덤수기르 투리시에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 시간을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아. 부재 차이나 났습니다. 정숙은 여인은 서연 씨는 18년 동안 폭력에 시달렸어. 그래도 딸을 지키기 위해 버텼고 용기 내서 빠져나왔어. 지금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사람을 이상하다고 하니 아버지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에 관리한 다카 갈등 둔 내 선택에 책임질 수 있어. 좀도. 하지만 오빠는 뭐라고 하겠어요. 독일에 있는 오빠한테 말했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가 오빠한테 말할게요. 아빠 정신 좀 차리시라고. 야가 핸드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 오빠 나야. 지금 아빠 집인데 큰일 났어. 아빠가 가정부한테 빠지셨어. 전혀 너머로 오빠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의 마이쯤만 부서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란의 마이찌기에 이기적이런과 경숙이로지모. 미란의 마이찌기에 이기적이로지모. 개인 사정이야. 미란의 마이찌기에 이기적이로지모. 미란의 마이찌기에 이기적이론과 같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졌어. 주면 안 되는데. 서연은 대답 대신 울었습니다. 미란의 마이찌기에 이기적이 또. 미란의 마이찌기. 순심아. 엄마가 바보 같지. 실실이요. 실시로. 없어. 나 같은 사람은 미란이 만졌다게 미란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엄마도 행복할 차례예요. 짐과불은 나랑 다른 세계 사람이야. 건축사무소 대표. 나는 가정부고 이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짐가 아니게 잠새무서. 짐가 대자무선 만자는 게이. 짐가 대자무섬 모티건네이. 짐가 대자무섬 그분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엄마 인생인데
왜 남들 눈치를 봐요? 수진아, 너는 몰라. 시심해요? 시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아빠 때문에 힘들었을 때 맨날 울면서 생각했어요. 엄마는 왜 웃지 않을까? 왜 항상 슬퍼 보일까? 그런데 지난번에 통화했을 때 엄마 목소리가 달랐어요. 밝았어요.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시, 정숙은, 메이로니머니 이러물이여, 메이로니머니 이러물이여, 메이로니머니 이러물이여. 둔집한 나 고디에서 당연히 두렵죠. 메이로니머니 이러물이여, 메이로니머니 이러물이여, 메이로니머니 이러물이여, 이러물이여, 메이로니머니 이러물이여. 정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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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로니머니 이러물이여. 비심에 겨눠쳤습니다. 정숙은, 엄마도 알잖아요. 순려는 울먹였습니다. 순려는 울먹였습니다. 정숙은 그무단했지, 춘적이라네. 정숙은 그무나네. 정숙은 그무단했지, 춘적이라네. 정숙은 그무단했지, 춘적이라네. 정숙은 그무단했지, 춘적이라네. 이란이 겨누노 심하니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도망친 걸까? 조이, 경기예요. 견하니 경치를 짓게. 지며 예일이여. 조이, 경지를 짓게. 정숙의 메일이여. 가정부한테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정숙의 올인자를 지배니정이여. 우리 제정신이에요.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내일이여. 뭡니까? 매일을 마지막으로 찾아온 행복. 준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든 정말 좋은 분이십니까? 네 엄마만큼 좋은 사람이야. 엄마랑 비교하시면 비교가 아니야. 주디 엄마는 내 첫사랑이고 서연 씨는 마지막 사랑이야.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반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설득하세요. 전화를 끊은 민호는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 씨, 잘 지내십니까? 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서연은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전현 다지바디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일주일 후 일요일 오후 서연은 딸 수진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고 제대로 드시기는 하는 거예요? 먹고 있어. 엄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럼 왜 도망치세요? 두려워서, 무가요. 트라우마 많고 상처 많은 나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힘들 텐데. 엄마 그건 그분이 판단할 일이에요. 엄마가 짐인지 아닌지는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엄마가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춘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러셨어요. 남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은 뒤로 미루고 아빠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저 때문에 참으셨잖아요. 그건 이제는 엄마 생각하세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니 급한 자녀들이 반대하면, 엄마니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설득할 거예요. 가족을 설득하고 주변을 설득하고 엄마랑 함께하는 길을 찾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제가 그분을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확인하고 싶어요. 그분이 정말 엄마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아니, 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매일이여 기쳐디요. 이런 단어디 금연을 이런 데서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저그를 주맨의 드는 목소리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이런저그를 무추이, 은연자고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미란이입니다. 언제요? 이 집으로 갈게요. 저는 무추이 집으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서연은 민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정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조, 엄마 괜찮아요? 인터폰을 누르자 곧 민호가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서연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미련이 이쇼의 마음 만져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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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쇼의 마음 모. 죄뜻 정원도 잘 가꿔져 있었습니다. 이런 마이잖아. 주마 솜씨며시 어머니 이름을 지면서 자이슬마시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숨쉬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정말 사랑하세요? 이런 말을 정말 사랑하세요? 왜요? 중가 이런 여음이다 있고 매일은 여음이다 있고 MTU 드라이마도 매일은 여음이다 이 MTU 순간아 서연이 말리려 했지만 민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칼로서 당연히 궁금하겠죠. 민호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죽은 것처럼 살았죠. 일만 하고 집에 와서 자고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어머니를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되고 집에 오는 게 즐겁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졌어요. 어머니는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셨습니다. 62세에 처음으로 다시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의 어떤 점이 좋으십니까? 조용히 정원을 가꾸는 모습, 식사 준비하며 흥얼거리는 모습, 책 읽을 때 안경 올리는 습관, 18년을 버티고 용기 내서 빠져나온 것, 그리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사 접어요.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얼고, 근데 오늘 사장님 보니까 진심이신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다. 이사서 그럼 약속해 주세요. 엄마 절대 울리지 마세요. 엄마니 평생 울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웃게 해주세요. 지시모아에. 정숙이니 이러니 근거세요. 지심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심이 이러므제니 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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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은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고마움과 안도감에 지심이 그 자리에서 기면벗을 규며 천천히 얘기하세요.
수진이 민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엄마 잘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두려워요. 압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미로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서연 씨가 안심할 때까지 저는 진심입니다. 62세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이미로 씨가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무서워요. 행복해지는 게 그다지 무서워합시다. 같이 두근거리고 같이 떨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민호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지 가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해요. 저도 용기 낼게요. 서연을 조심스럽게 안아줬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애를 서연의 무서워도 괜찮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에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다시 민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정부로서가 아닌 민호의 연인으로 두 사람은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트라우마를 고려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서연 씨, 제 자식들이 만나고 싶답니다. 정말이에요? 특히 지혜가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이해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준호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미란이 모기 청하녀. 미란이 모기 청하녀. 모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라고. 미란이 모기 청하녀. 모기도 모기 청하녀. 모기도 모기 청하녀. 그게 아줌마 덕분이라는 거 압니다. 민호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모기도 모기도 모기 청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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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이 입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모기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고집 세고 일 중독입니다. 잘 챙겨주세요. 식사를 하며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아줌마, 저희 엄마 이야기 들으셨어요? 조금이요. 이루고 지만이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고 이해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가 엄마를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면 저희는 환영이에요. 사모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민호 씨를 잘 모실게요. 신각 그날 저녁 자녀들이 돌아가고 두 사람은 정원에 앉았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다행이에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서원은 깜짝 놀라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신거요. 짐거요. 짐원이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였습니다. 화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진심은 담았습니다. 덮하여 민호 씨, 짐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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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란이 이런 뒤리가 정숙이니까 주머니 십니다. 짐거요. 함께해요. 민호가 서연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짐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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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조심스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3개월 후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호텔 채플에서
가족들만 모인 조촐한 시기였습니다. 침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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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과요. 민호는 다크 그레이 수트를 입었습니다. 58세와 62세. 침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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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과요. 오. 친부 입장하시겠습니다. 침과요, 침과요. 이런 다리에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수근의 안적에 이런 서른이 뭐준요. 전효온 도이차 뚫집니다. 전효온 두말리하며 전효온 두매주며 전효온 두말리하며 전효온 두논 서둘지만 전효온 두날리하며 전효온 두논 서둘지만 전효온 두논 서둘지만 전효온 두논 서둘지만 전효온 두논 서둘지만 이 두 분은 인생의 황혼에 만나셨습니다. 젊은 사랑보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입니다. 두 분 모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주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에이메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서로를 향한 진심입니다. 두 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신랑 신부께서는 서약을 해주시겠습니까? 민호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아니, 이제는 제 아내라고 불러도 될 박서연 씨. 저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기쁘면 함께 기뻐하며, 외로우면 곁을 지키겠습니다. 절심이 제게 준 두 번째 인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서연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란이 법바주무도 미게더슈유, 감사합니다. 주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민호 씨를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곁을 지키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이제 입맞춤으로 서약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연의 미란에서 서연의 딸 수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연은 신부의 딸 박수진입니다. 저연은 신부의 딸 박수진입니다. 저연의 미란에서 그런 둘이 있게 다근적으로 무사람에 옮게 저연은 신부의 딸 박은적으로 무사람에 옮게 우리 부남 온 거요. 저 때문에 참고 저 때문에 버티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항상 미안했습니다. 집안이 무르무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을 만나고 엄마가 달라지셨습니다. 웃으시고 밝아지시고 살아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사장님,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평생 웃게 해주세요. 전혀 도예리의 정수비리에서 전혀 출나 툴나 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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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엄마를 잊으시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아줌마를 만나보니 알았습니다. 아줌마는 우리 엄마를 잊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요. 아줌마, 우리 아버지 고집 세고 일중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녁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강릉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입니다. 저도요. 전용 브리더릴까. 미란이 이러무이요. 전태 다시 살 이유를 줘서 주연 겉줄 가 보여마. 이러니 이러미 이런 겉줄 가 뭘세요. 이런 거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연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품이 안전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미론도 조심스럽게
천천히 서연을 사랑했습니다.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며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서로의 상처를 알기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3년 후 서연은 61세, 민호는 65세가 됐습니다. 머리는 더 휘어졌지만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소연의 외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손녀였습니다. 매일 오니 집탐아 3살 된 손녀가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외뿐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매일 오니 이러니 앵그리 게이를 기러니 앵그리 게이를 기러니 어머니 앵그리 줌미 할아버지 정숙은 난이만큼 컸어요. 제겨 성숙은 하니 흉가지 모였습니다. 서영과 민호의 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식사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란이 테이블을 세요. 정숙은 그대로 이적이려 있어. 그래 이적이라니 5년 전이랑 완전히 달라 보여요. 그때는 늘 슬퍼 보이셨는데 지금은 늘 웃으세요. 이적의 케이씨. 5년 전이랑 완전히 달라 보여요. 이 나이에 이렇게 사랑받을 줄 거정고요. 미란이가 니기에 있게 고지. 정순한 이리원인거. 미란이가 니리원인거. 이를 이르요리 었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너무 행복해서 가끔 무서울 정도예요. 저도 그래요. 요즘에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요든 완정부나 이기 쪽으로 후회하며 듣니 요든 완정부나 요든 완정부나 이기 쪽으로 오지적이려 왔습니다. 요든 완정부나 이기 쪽으로 오지적이려 왔습니다. 요든 완정부나 이기 쪽으로 오지적이려 왔습니다. 이보 오이 텅소리였습니다. 꼭 그럴 겁니다. 육사 이거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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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이래왔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곁이 됐습니다. 정순박해 기저. 저심스러웠지만 깊었습니다. 경화사를 지를 내기적의 절의 그신계 그신욕설의 흉욕설을 내기적의 절의 흉욕설의 우리 이러며 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두서저렁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점수그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